네, 반갑습니다. 서남 주종명입니다. 서남의 코믹 한국사 제4편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여간 올 여름 비 피해, 그 다음에 코로나 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다음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지요? 그러자 아이들이 즉각 대답했습니다. 네, 죽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솔직담백하죠. 네, 또 아이들에게 어느 역사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역사를 어떻게 볼까요? 그러자 아이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예, 눈으로 봅니다. 예,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흔히 역사관이라고 그러죠. 볼 관자는 보다는 뜻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생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관이라 그러면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역사관 중에서 우리는 민족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민족주의 사관이죠. 그래서 그 민족주의 사관을 어떤 사람들은 아주 편파적이라고 생각해서 배타적인 민족주의 사관을 배척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도 아메리카 퍼스트를 부르짖어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인 만큼 민족주의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같은 약소국에서는 민족주의야말로 우리 민족과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중심 사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오늘 그 민족주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환단곡이라는 책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임성국 씨의 주해서의 환단곡을 보면 보시다시피 책 제목이 한단곡입니다. 한단. 그러나 정산도의 그 종교주인 안경전 씨가 역해한 책을 보면은 이렇게 원본 그대로 이것도 환단고기라고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환단고기와 한단고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같은 내용입니다. 단지 임성국 씨 같은 분은 환인, 한자로는 환인을 우리말로서는 하느님으로 불러야 한다. 환이란 것은 그 크다, 구체다 이런 뜻이지만 우리는 환인을 하느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바로 하느님을 뜻하는 한이라고 불려서 한단곡이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사전을 찾아보면 환단곡의 환자가 별로 그렇게 그 다른 의미 없습니다. 환 외에는 다른 의미 없기 때문에 저 역시는 한단고기로 굳이 하는 것보다도 환단고기가 맞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 환단고기를 가지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 환단고기의 역사를 보면은 놀랍습니다. 제가 요즘 도서에 나가 봐서 어린이 독서실을 뒤져보면은 어린이 서류 중에서 우리나라 고대사를 이야기하면은 석기 시대를 건너뛰면 전부 단군 조선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역시도 현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BC 2333년의 단군이 세운 조선을 우리나라 개국의 제일 시초로 보고 있죠. 그런데 이 환단고기에는 놀랍게도 단군 왕금 이전의 1565년의 배달국이 있고 또 배달국 그 위에 환국이 3301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우리가 BC 2333년부터 2020년까지 약
4500년 정도의 역사를 이야기하다가 거기에서 더블로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총 9217년이 됩니다. 올해 2020년은 환기로 따지면 9217년, 즉 우리나라 역사가 1만년의 역사로 올라가는 겁니다. 1만년의 역사. 불과 4000년의 역사에서 1만년의 역사로 올라간다. 여러분들 과연 어떤 것이 맞을까요?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근본적인 뭔가가 오류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환단곡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오랫동안의 그 전의 역사를 적어두고 있을까요? 환단곡이 정말 재미난 책이 아닐 수 없고, 이 책을 읽으신 분 정말 가슴 뛰는 우리 민족의 장구한 역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스승님,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스승님이 그렇게 억울하게 절식을 하시면서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선생님이 감수해 주신 이 책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온몸이 떨립니다. 춤을 추고 싶어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이제 스승님의 뜻대로 대한의 정기가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천년만년 이어질 것입니다. 스승님 부디 편안히 영면하소서. 예. 때는 바야흐로 1911년 5월 평안도의 묘향산 단굴 안에서 이렇게 외친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환단고기의 편찬자입니다. 이분은 서문에 홍범도, 오동진이란 당시 독립군들의 도움을 받아서 30부를 목판 인쇄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이미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지금부터 7000년 그 이전으로 끌어올리는 대역사서입니다. 이미 그것은 중국의 삼항오제보다도 더 시기가 빠른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의 충분한 긍지를 느낄 수 있는 훌륭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환인이 다스렸다고 하는 황국은 7대로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7대에 3301년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봐도 조금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3300년 동안에 단지 7대의 임금만 있지는 않았겠죠. 당시에는 이름을 아마 같이 쓴 그런 임금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서에 남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삼국유사에 보면은 단군 왕금이 환웅의 자식입니다. 환웅과 웅녀가 결혼하여 단군 왕금을 낳고 단군 왕금이 우리나라의 조선을 건국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환단고기에는 환인이 환국을 건국을 하고 환인의 자손인 환웅이 삼국유사에 나타나는 조선 건국 신화에 나오는 단군의 아버지 환웅이 아니라 환웅 천황이
신시의 배달 왕국을 또 만듭니다. 그 위에 1565년이 경과해서 비로소 단군 왕금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삼국유사와는 엄청난 내용이 이 차이가 있게 됩니다. 삼국유사에는 환웅의 아들이 단군 왕금인데 비해서 이 환단고개에는 무려 1565년이 난 시간의 개입이 있습니다. 환단고개에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단군 신화의 잘못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적하고 있는 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 간행된 게 1911년. 그런데 그 책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상당히 신빙성이 없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역사서나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역사 도서에는 어디에도 환단고기의 이 장관 역사가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유럽의 그 유명한 그 트로이의 유적은 슐리만이란 고고학자가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읽으면서 느끼고 거기에서 뭔가가 실존적인 게 있을 것이라고 믿고 결국 트로이 유적을 발굴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환단고개가 비록 1911년에 개연소란 분이 편찬을 했을지언정 거기에 나오는 내용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또 굉장히 실정적인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 책들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원초 개연수 선생이 필사를 하다 보니 개연수 선생이 알기 쉬운 말로 바꾼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그의 제자 이유립이나 또는 그 뒤에 오형기 같은 사람들이 필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윤색이 됐기는 했겠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거의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 후대의 사학자라면 당연히 이러한 사실들을 제대로 조사하고 연구해서 무조건 비서다, 가짜 서적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근본을 제대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배달의숙이라는 학교를 만들어서 후학을 양성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관전현이 어디냐면 지금 그 단동시의 약간 북부 쪽에 있습니다. 중국 단동시의 북부 쪽이라서 압록강하고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이죠. 그 관전현에 배달의숙을 만들고 후학을 양성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던 개연수 선생에게 어느 날 감영극이라는 사람이 마치 독립군인 양 위장하고 찾아옵니다. 아시다시피 당시에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개연수 선생도 그 사람을 받아들였으나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일본 경찰의 앞잡이였습니다. 감영극을 받아들인 이후에 감영극이 몰래 일본 경찰을 끌어들여서 배달의숙이 완전히 불바다되면서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그 당시에 거기에 있던 운초 개연수 선생도 일본 경찰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특히나 일본 경찰은 개연수 선생이 환단고개를 편찬해서 우리 민족의 정기를 후배들에게 전달한다는 것을 알고 개연수 선생을 처참하게 사제를 절단하여 압록강에 던져버립니다. 이 모습을 몰래 지켜본 14살의 소년이 바로 개연수 선생의 제자였던 이유립이었습니다. 광복이 되면서 1948년도에 남한으로 내려옵니다. 남한에 와 있는 중에서도 환단고개를 다시 찾기 위해서 몇 번
이북으로 왔다 갔다 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6.25 당시에 이유립의 집이 불탐으로 해서 이유립이 갖고 있던 계연수 편찬되어 있던 환단고기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1949년 6.25가 일어나기 1년 전에 이유립의 제자 이유립에게 사살을 받던 오형기라는 사람이 필사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필사본이 나중에 우리가 시중에 알려진 환단고기의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환단고기가 과연 진짜냐 라는 논란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되었고, 오형기의 필사본이 약 100권 정도가 1979년에 오형기의 그 필사본을 가지고 조병윤이라 이유립의 또 제자 한 분이 백보의 영인본을 만들었는데, 이 영인본 중에서 가져갔는지 원래의 오형기 필사본을 가져갔는지 일본인 가지마 노보로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먼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1979년도에 그 조병윤 씨가 영인본 100부를 발간을 했지만 크게 알려지진 않았고, 일본인 가지마 노보로가 환단고기 부제를 실크로드 흥망사라고 만들어 놓은 이 책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거꾸로 우리나라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과연 진짜냐 가짜냐 하는 논란에 빠지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단고기의 주요 내용만 살펴보고 끝을까 합니다. 그 환단고기에는 그 여러 가지의 책에서 옮겨온 내용들이 묶여져 있는데, 먼저 그 신라 성녀 안함노란 분이 만든 것으로 되어 있는 삼성기 하나가 있고 전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의 원동중 씨라고 하는 분이 편찬했다고 알려진 삼성기 전하편, 그 다음에 이암 선생이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는 단군세기, 그 다음에 휴의거사 범장이 편찬했다고 알려져 있는 북부역이 상하, 이맥이란 분이 편찬한 것으로 되어 있는 태백일사,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삼성기 상은 그 계연수 선생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다시 옮겼고요. 삼성기하 원동중이 편찬했다고 하는 것은 소장자가 백관묵이라는 분이 갖고 계셨는데, 그것도 역시 편찬 포함이 됐고, 단군세기는 백관묵 씨와 이형식 씨가 가지고 있었던 내용이라고 하고요. 북부여기는 이형식 씨가 역시 가지고 있던 것을 계연수 씨가 입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태백일사는 그 조선 중기에 이맥이란 분이 이제 편찬한 책인데, 계연수 씨의 스승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이기란 분이 가지고 있다가 계연수 씨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계연수 씨가 만들었던 이 환단고기의 그 시절은 아시다시피 이미 일사늑약과 한일합방이 지나온 1911년이고, 1905년에 일사늑약이 있고 난 이후에 1909년에 계연수의 스승이셨던 이기라는 분은 서울에서 곡식을 끊어서 유명을 달리하신 충절 애국지사였습니다. 우리 역사를 지금부터 9,000년으로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환단고기, 과연 그 책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다음 편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내용 말고도 또 우리가 그 고조선 이전의 시대를 알 수 있는 책들로는 뭐 규원사화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추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칠 겁니다. 감사합니다.